욕망은 속삭입니다. 그것은 남아있고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 가장자리를 잡아당깁니다. 듣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나요? 우리가 첫 숨을 쉴 때부터 욕망은 우리를 형성하며 인도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억제하라고 말합니다. 도덕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제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류의 가장 열정적이고 강력하며 위험한 순간들이 그 힘에 의해 이끌렸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은 욕망이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까? 아니면 잠재된 슈퍼파워입니까? 프로이트는 억압하면 아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은 그것이 진정한 자아를 여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신화, 영화, 예술 어디를 보아도 욕망은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갈망의 어두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문을 쾅 닫고 속삭임을 듣지 못한 척 할 건가요?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당신을 따르는 유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어로는 아니지만 갈망의 속삭임으로 당신의 생각 뒤편에서 깜박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고 마음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고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다리고 지켜보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욕망입니다. 모든 선택 뒤에 있는 그림자, 모든 망설임 아래의 맥박, 당신이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는 이유입니다. 욕망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비밀스럽게, 때로는 심지어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무엇을 원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너머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너머로 깊이 여행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욕망의 심장이 가장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융의 그림자 개념을 참고할 것입니다. 또한 욕망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범한 것에서 극적인 것까지, 그리고 억압이 종종 그것을 더 어두운, 더 위험한 것으로 왜곡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섹션이 끝날 무렵 우리는 욕망이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임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욕망의 본질은 끊임없는 굶주림입니다. 아이가 불꽃에 손을 뻗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른이 개입합니다. 안 돼, 그것을 만지면 안 돼. 당신을 태울 거예요. 아이는 주저하며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불은 그들 안에 고대의 무언가를 부릅니다. 제한은 오히려 굶주림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겁으로 인해 더욱 날카로워진 고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초기 욕망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소리 지르기, 잡기, 맛보기는 제한과 마주합니다. 어떤 것은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화염에 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것들은 사회에 의해 강요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너무 크게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매력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누르고 숨기고 가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욕망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분석의 아버지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무의식 아래로 후퇴하여 부패하고 변형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모델, 우리를 가두는 우리 마음의 감옥과 짐승입니다. 욕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드, 우리의 정신의 원초적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요구가 많으며 쾌락, 권력, 원초적 만족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드는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아는 중재자이며 현실을 다루는 우리 안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사이에서 협상합니다. 초자아는 도덕적 규범으로, 사회적 규범, 부모의 가르침, 내면화된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수치와 억제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욕망은 이드에서 시작되어 마그마처럼 상승하지만 표면에 도달하면 초자아에 의해 눌려집니다. 자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욕망이 행동하기엔 너무 위험할 때 그것은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잠깁니다.
그러나 억압은 대가가 따릅니다. 부인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상징으로 변 디스가이즈 되어 꿈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집착, 비이성적인 두려움, 갑작스러운 분노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승화 과정을 통해 예술, 음악, 문학, 심지어 종교적 헌신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 억압된 욕망은 신경증, 강박증, 심지어 폭력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거울 속의 괴물. 프로이트의 모델이 억압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면 융의 그림자 개념은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부인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어둡고 불안정해집니다. 화가 수용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잘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결코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며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공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교통에서 그들을 끊어버리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림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억압의 역설입니다. 감정을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우리를 더욱 지배하게 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는 사람은 질투, 집착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야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갈망이 두려워 스스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욕망, 침묵의 꼭두각시 주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의 주체라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숨겨진 욕망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 끌리는 사람들,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영감을 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아래에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무의식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끌림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두 동료가 함께 일하는데 서로 간의 긴장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그들의 말은 조금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개인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서로 가까이 있기 위한 변명을 찾습니다. 에너지가 쌓여가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가 어느 날 그것이 넘쳐 흐릅니다. 이건 열정의 순간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망의 예를 들어보세요. 엄격하고 자기 희생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취에 대한 갈망을 부정하며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고 설득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향하고 원망, 쓴맛 또는 자기 파괴로 나타납니다. 욕망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표현되거나 파괴를 찾습니다. 열정과 집착 사이의 미세한 경계. 욕망이 인정되고 통합될 때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소설, 모든 교향곡, 모든 혁신적인 발명의 힘입니다. 그것은 연인들이 대륙을 넘게 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하며 삶을 의미로 불타게 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부정되면 그것은 괴물 같은 것으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억제된 욕망이 파괴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으로 제국을 잃은 왕들, 자신의 집착으로 무너진 천재들, 손이 닿지 않는 것을 쫓다가 삶을 파괴한 평범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인류의 무의식 깊숙이 발을 디딘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자아 아래에 묻혀있는 어두운 원초적 충동입니다. 이 숨겨진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욕망입니다. 사회가 두려워하고 규율을 세우고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슬에 묶인 불같은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욕망이 인정되지 않고 살아서 묻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 심리학,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들이 드러내는 대답은 깊으면서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림자의 복수. 정중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정신적 요소 분노, 탐욕을 설명합니다. 야망과 특히 욕망은 부정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무의식 속으로 물러나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추구합니다. 억압된 것은 항상 돌아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부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월성으로 가장하거나 강박적인 악덕으로 폭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가장 변태가 되고 미적 감각은 포식자가 됩니다.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은 쾌락의 거리에서가 아니라
절제의 복도에서 발견됩니다. 욕망을 비난하는 설교자는 종종 스캔들에 휘말리는 사람입니다. 금욕적인 법을 강요하는 통치자는 비밀스러운 쾌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전문성의 외피 아래 억압하는 기업 임원은 권력의 유혹을 저항할 수 없게 되어 부패와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박, 신경증, 때로는 완전한 광기를 통해 빛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부정의 질병. 억압은 심리적,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 질병을 낳습니다. 지웅의 억압은 미덕이 아니라 병리입니다. 성적 욕망이 무시될 때 그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 우울, 그리고 편집증으로 변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엄격한 성적 금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장애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가는 개인적이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어버리며 그 결과 단편화된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느끼는 것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 사이의 불협화음입니다. 성적 억압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환상, 강박적 행동, 깊은 정서적 유대 형성의 불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조장하며 가장 교활한 독소로서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고 친밀감을 두려운 전망으로 만듭니다. 이 그물에 갇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다치거나 억압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반항하여 반대 극단으로 치우쳐 무모한 쾌락, 중독 또는 자기 파괴에 빠지게 됩니다. 억압의 비용은 개인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 속으로 스며듭니다. 지융은 개인의 정신에서 부정된 것이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가 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위선과 폭력의 문화를 만듭니다. 가장 금욕적인 체제는 종종 가장 변태적인 지하운동을 만들어냅니다. 문화가 순수성을 주장할수록 비밀의 일탈자, 이중적인 삶,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억압 시스템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욕망을 처벌하면서도 문을 닫고 그 욕망을 착취합니다. 종교기관,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엄격한 도덕 프레임워크는 모두 미덕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들을 양산합니다. 억압할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부정할수록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것에 힘을 더 주게 됩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그것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 학대의 순환, 숨겨진 욕망, 사회적 균열을 초래하며 어떤 법이나 교리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억압이 아닌 통합입니다. 융은 무분별한 탐닉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통합을 지지했습니다. 억압된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거부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욕망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창의성, 열정, 의미 있는 연결로 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예술, 문학, 혁신, 영적 초월의 연료입니다. 인식과 함께 억압할 때 억압은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통합은 완전함을 창출합니다. 최종 비용입니다. 억압이 운명이 될 때 억압하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억압된 것의 대가는 이렇습니다. 욕망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낭비된 삶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 운명이지 충족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열정을 부인하는 연인은 냉소가 됩니다. 유혹을 두려워하는 사제는 포식자가 됩니다. 욕망을 묻어두는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파괴하는 비평가가 됩니다. 결국 억압된 욕망의 가장 비극적인 대가는 이것입니다. 자아의 느리고 조용한 침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보다 더 큰 후회는 없습니다. 이 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배